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다른 치과에서 했던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이걸 주소로 오신 분이 계셔서 꼭 이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임플란트 머리가 흔들려서 빠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 뿌리만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머리 부분이 제작이 좀 잘못됐나 해가지고 머리만 새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머리가 흔들려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전 치과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머리는 저희가 막 신경을 써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혹시 뿌리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한번 CT를 찍어봤어요.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많이 누워있지 않나요, 옆으로? 임플란트를 이 반대편 치아와 정확하게 맞닿게 심어서 이 씹는 교합력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심어 놓으면 아무리 이렇게 보철을 잘해도 이렇게 자주 풀리는 임플란트가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이건 제가 한 임플란트인데 반듯하죠? 이렇게 교합력을 정확하게 받아야 잘 안 풀리는 임플란트가 됩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봐도 이 주변 치아들의 지축과 조화롭게 반듯하고 예쁘게 심었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뿌리가 보이고 이 머리가 보이고 이렇게 중간에 나사같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임플란트는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 심었다고 환자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이 뼈에 심는 임플란트 나사와 이런 치아 모양의 크라운, 이렇게 두 개의 구조물을 가운데 이 작은 나사로 조이는 구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끼 식사할 때만 해도 어금니로 수백 번씩 씹어서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해도 수백 번 부딪히고, 한 달이면 수만 번 부딪히고, 1년이면 수십만 번 위아래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진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꽉 조여놓은 두 구조물도 이 가운데 작은 나사가 풀리면 이렇게 임플란트 머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임플란트를 치료를 안 하고 만약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사가 이렇게 풀려서 느슨해졌는데 계속 사용하면 운이 좋으면 머리나 뿌리가 상하지 않은 상태라서 다시 가운데 작은 나사만 조이면 되겠지만, 운이 없으면 이 밑에 뿌리나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의 머리를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밑에 뿌리를 심는 수술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해야 합니다. 와, 그러면 임플란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빨리 조이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조여야 됩니다. 흔들리는 상태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환자분들이 이게 흔들리는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이게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사가 풀려 있을 때는 이미 흔들리고 한참 지난 후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 흔들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상식이란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요 간단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심은 임플란트와 이렇게 심은 임플란트 중에 어떤 게 나사가 덜 풀릴까요? 이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임플란트가 제작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친 힘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이것처럼 가운데 정확하게 심긴 임플란트보다는 더 잘 풀리겠죠. 그럼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왜 그렇게 심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할 때는 사실 그 위에 우리 크라운 보철물이 어떻게 완성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이 정도에 위치하면 괜찮다고 약간 막연하게 예측할 뿐이지, 막상 수술이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이런 크라운을 만들 때면 생각보다 엉뚱한 위치에 크라운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사가 풀리지 않게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는 걸까요? 당연히 됩니다. 이제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요? 그러면 이제 뿌리 심고 머리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올리고 뿌리 심고 거꾸로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요새가 어떤 세상인가요? 디지털 세상 아닌가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안을 그대로 스캔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빈 공간에 치아 크라운을 먼저 완성을 합니다. 위아래 정확하게 물리게 하고요. 잘 씹힐 수 있게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크라운의 가운데 임플란트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뿌리까지 모두 디자인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완성하고 이대로 수술한다면 아무래도 나사풀림이 훨씬 덜하겠죠? 정확하게 힘을 가운데 받게 된다면 뭐 이갈이가 심하시거나 평균보다 지나치게 씹는 힘이 세다던가 이를 옆으로 갈 때 어디 걸린다든지 뭔가 이상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한자리에 개원해서 임플란트를 열심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한자리에서 오래 진료하다 보면은 제가 진료한 것을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거든요. 관찰력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치료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식립 위치나 깊이, 임플란트의 직경이나 방향, 임플란트 크라운 보철을 하나씩 할 것인지 묶어서 할 것인지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임플란트의 예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100% 성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진료 철학인 정성을 다해서 내가 뭐 밤새서 집에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수술을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설계 환자 폴더 파일 개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이렇게 밤새서 설계한 내비게이션만 거의 1700건입니다. 임플란트 개수가 아니고 수술 건수가 1700개예요. 한 수술에서도 상실된 치아가 많은 풀마우스 케이스를 심을 때는 10개나 20개도 심으니까 이거 설계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아부었죠. 이 정성을 다한 수술과 대충 수술한 것의 결과는 같을 순 없겠죠? 정말 저를 믿고 찾아오시는 환자분께 정성을 다합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평생 쓸 임플란트인데 힘든 수술을 자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와, 저도 다음에 임플란트 받을 때는 꼭 원장님께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